새해 첫 방송이네요.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듣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4대 그룹들이 잇따라 도전과 혁신으로 요약되는 창업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제2의 창업과 같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업 회장이나 선대 회장의 리더십과 지혜를 복귀하려는 것이지요. 삼성의 최근 화두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란 말로 대표되는 이건희 선대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 2위인 SK그룹도 최종연 선대 회장의 가능성을 따져볼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도전을 시작하고 가끔 흔들려도 절대 꺾이지 않은 굳건한 나무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최종연 선대 회장의 정신 개성에 주력하고 있고 또 선대 회장이 강조했던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이라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미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과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도전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해에는 자신이 목적한 바를 만족할 만큼 이루지 못하셨다면 이들의 도전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정주영은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에서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 사이에서 6남 2녀 중 장남이자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호는 고향 마을 아산리의 이름을 딴 아산이고 현대그룹이 전국 곳곳에 세운 아산의료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태화강을 따라 동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도로인 아산로 역시 바로 이 호를 딴 이름이지요. 그는 송전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즉 지금의 학력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지요. 다른 재벌 총수와 비교해도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LG 구인회 회장의 경우 고등보통학교 3학년 중퇴라 오늘날 학제로는 중졸 정도의 상응하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가문으로도 이름 높은 양반가였죠. 또한 롯데 신격호 회장도 고등실업학교까지 다녔고 한 세대 아래이긴 하지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당대 최고 명문고였던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죠. 특히 라이벌로 자주 비교되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나서 도일하여 와세다대학 중퇴하였으니 정주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의 아버지 정봉식은 장남인 정주영이 훌륭한 농사꾼이 되어 가족을 잘 부양하길 바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고 농사일의 고단함 때문에 가출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가출은 부친이 소를 팔아 숨겨두었던 70원을 갖고 가출한 사건이지요. 소 판 돈 70원을 훔쳐서 서울로 가서 추산 부기학원에 등록하였으나 그 후에 탄광, 광부, 인천부도 막노동꾼, 고려대학교 본관공사장 막노동꾼, 용산역 근처 풍전역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하지요. 1930년대 신당동의 쌀가게 복흥상회에서 쌀배달 점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정주영을 눈여겨본 쌀가게 여주인이 성실하게 일해온 정주영에게 그냥 네가 이 가게 사라 고 해서 3년 뒤 쌀가게 경일상회를 차렸다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지요. 이후 현재의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세워 직원이 8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운영하였다고 하네요.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공장이 화재로 건물과 수리 중인 자동차들이 전소해버린 일이 발생했을 때 다행히 평소에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던 당시 후원인이 그 금을 빌려줘 재기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재기에 성공한 정주영은 신설동의 작은 공터에서 다시 자동차 정비소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정주영의 쌀가게를 하면서 알게 된 후원인이 된 오윤건은 사람 보는 눈이 좋아 돈을 빌려주고 떼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처음 그에게 빌린 돈으로 세운 공장이 화재로 날아가자 정주영이 그를 찾아가 다시 돈을 빌려달라면서 여기서 내게 빌려준 돈을 떼이면 당신 이력에 흠이 생기지만 다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재기해서 갚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후원인도 자신이 돈을 떼인 적이 없다는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정주영은 약속대로 돈을 갚았다고 하니 둘 다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셈이지요. 정주영이 배포가 컸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신용이 좋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에는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진이 부른 사람 나고 돈 났지 듣겠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낫다르냐 급하면 돌아가라 말이 있듯이 우리 엄마 좋다지만 덤벼선 안돼 돈이란 돌고 돌아 돌아가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참는다지만 허겁지겁 덤비다는 코만 깨지고 잡았다고 까불다는 사그라진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낫다느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낫다느냐 돈이란 쓰는 맛에 돈이라는데 무슨 수로 벌었는지 알 순 없지만 돈이란 무섭다 무섭다고 죽기를 길을 쓰고 잡고 있지만 저 세상에 돌아갈 땐 빈손인 것을 인심이나 쓰고 가지 벌어서 뭐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낫다르냐 신용에 관한 한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던 최태섭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한시 앞이 피난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 그는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길이 된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전쟁이 나자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뭐든 챙겨서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거꾸로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간 것이지요. 최태섭은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며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은행 직원은 남자를 보고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통에 대출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됐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래도 갚으시게요? 은행 직원의 말에 최태섭은 잠시 망설였지만 돈을 갚겠다고 하자 할 수 없이 은행 직원은 돈을 받고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최태섭은 제주도에서 생선 군납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기 위해서 언양 어선을 구입해야 했으나 수중에 돈이나 담보물이 전혀 없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배를 구입할 수 없었다고 해요. 최태섭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은행을 찾아가 융자를 신청했지만 은행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대출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 요청을 거절했지요. 대출 받기를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려다가 문득 자신이 전쟁 중 피난길에 서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발길을 돌려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었지요.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거액의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의 전설처럼 휘자되고 있답니다. 라며 직원은 그를 은행장의 방으로 인도했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대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최태섭은 대출받은 사업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원양어선을 구입했고 후에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전쟁 중에도 신뢰를 얻은 것은 신용을 미천으로 사업을 번창시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유리를 수출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정직으로 성공을 부른 사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위에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나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게 신용이 가져오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청렴도가 1점 상승할 때 외국인들의 투자 관심도가 26% 상승하고 1인당 교역은 31%, 1인당 GNP는 25%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이는 정직의 성품을 강조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오기택이 부르는 등대직이 듣습니다. 물새들이 울부짖는 고독한 섬 안에서 갈매기를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순새여라. 찾아오는 사람 없고 보고 싶은 힘도 없는데 깜빡이는 등대 불만이 내 마음을 울려줄 때면 등대치기 20년이 한없이 서글퍼라. 파도만이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등대만을 벗을 삼고 내 마음 달래요.
이별하던 부모 형제 그리워서 그리워져서 고향 하늘 바라보며 지난 시절 더듬어 보니 등대치기 20년이 한없이 서글퍼라. 다시 정주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미군정 말기인 1947년에는 지금 현대그룹의 토대가 되는 현대토건사를 설립했고 얼마 안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 시기 주한미군 통역장교로 복무하던 동생 정인영의 도움으로 주한미군 관련 공사를 거의 싹쓸이 하면서 창립 10년 만에 전국 10대 건설사로 성장했다고 하지요. 이후 박정희 정부 때도 많은 건설 수주를 따냈는데 훗날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소양강댐 건설 과정의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1971년 정주영 회장은 울산 미포만 해변 5만 분의 1 축적 지도 한 장을 달랑 쥐고 외국 조선소에 빌린 유조선 설계도를 들고 차관을 받기 위하여 유럽 전역을 돌았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영국에서 바클리스 은행과 4,300만 달러 차관 도입을 협의했지만 은행의 최종 입장은 거절이었죠. 여기서 유명한 거북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주영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라며 우리는 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설득하며 추천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클리스 은행에서는 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와라. 배 주문서를 가져오면 차관을 빌려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주영은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 오나시스의 처남인 리바노스가 값싼 배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6만 톤짜리 선박 수주 계약을 따냈는데요.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의 이자를 얹어주고 배에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리바노스도 그의 말을 듣고 조선소도 없는 사람에게 일종의 도박을 건 것이죠. 정주영은 그의 회고록에서 리바노스는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도 보증을 서줘서 바클리스 은행에서 차관을 빌렸고 정주영은 우리가 지금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계약해 주면 그걸로 돈을 빌려 조선소를 지은 뒤 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실현시켰지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1등 공신으로도 유명하지요.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 유치 의지는 있었으나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당시 경쟁 도시가 일본의 나고야라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요. 일본은 비싼 시계를 IOC 의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며 유치 홍보를 했지만 정주영은 IOC 의원들이 머무는 숙소에 꽃바구리만을 돌리면서 홍보를 했는데요. 최종 투표에서는 서울이 나고야를 52대 27로 누르고 198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네요. 정주영이 남긴 명언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고 있는 것이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 이봐 책임자 해봤어?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건설업은 즉각적인 결정이 중요하다.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 한 내 권한을 양보도 안 하는 대신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도 안 한다. 우리가 먹는 식량만큼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이야말로 신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절약하고 모으면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여유가 없으면 창의가 죽는다. 나는 경험으로 그걸 체득한 사람이다. 폭넓은 인간 교류는 유머를 잃지 않게 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키고 경직을 방지해 준다. 이런 주옥 같은 명언들이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상상이 되나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소향이 부르는 You Raise Me Up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1894년 11월 27일 와카야마현
가이소군의 와사무라에서 아버지 마스시타 마사쿠스와 어머니 무메노 도쿠에다 사이에서 8남매 3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작인만 7명을 두고 있었으며 촌의회의 의원을 지내는 등 비교적 유복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고노스케가 5살 되던 1899년에 부친이 쌀의 선물 거래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면서 가세가 갑자기 몰락하였고 곤궁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형제들 모두가 결핵과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1901년 소학교에 입학했으나 4학년 도중 가정 형편으로 중퇴하였죠. 9살의 어린 나이에 오사카로 상경한 마스시타는 화로를 제조 판매하는 상점에서 3개월 동안 일했고 주인의 사정으로 가게가 문을 닫자 자전거 점포에서 사원 신분으로 5년 정도 일했습니다. 1910년에 지인을 통해 신흥회사인 오사카 전등회사의 옥내 배선 부서의 견습공으로 취직하였고 그의 성실함이 인정되어 3개월 뒤에는 다카츠 영업소로 정거함과 동시에 직급도 견습공에서 직공으로 승진했지요.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으나 대저택의 배선공사, 해수욕장과 극장의 조명 등의 대형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검사원으로 승진하면서 5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기 기구 발명에 힘을 썼고 그 결과 계량 소켓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나 그의 상사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1917년 오사카 전등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퇴직금, 적립금, 저축을 모두 합친 백엔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백엔을 보태 새들어 살고 있던 오사카 이카이노 집을 주거 겸 공장으로 개조해서 전구 소켓을 만들게 되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고 하네요. 1918년 오사카의 오히라 키초에 조그만 2층 집을 빌려 마스시타 전기기구 제작소로 회사 이름을 정한 뒤 종래의 소켓에 비해 모양이 새롭고 독창적인 제작 방법으로 값도 싸면서 사용도 간편한 제품을 출시하자 도매상들의 호평을 받으며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주문이 늘어나자 2단 소켓의 개량에 성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 당시 일본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신경 쓰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쉽게 옮기는 일이 많았는데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연공 서열제를 정착시켰고 경력에 따라 승진을 시키는 인사제도와 종신고용제도로 직원들의 불만을 해결하였다고 하네요. 실례로 1930년대 심각한 불경기로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해고했지만 마스시타는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단체 교섭을 하였다고 하네요.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하지 않는다. 재고를 모두 소진한다. 사실 이러한 경영 방침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2년에 필립스와 기술 제휴를 맺었으며 1965년 4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적당한 휴식으로 노동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치인 육성에도 힘을 써 1979년 마스시타 정경학원을 창설했습니다. 유익종이 부르는 그저 바라만 볼 수만 있어도 듣고 오겠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오는 마음 그가 남긴 명언들도 많은데요. 고객을 신으로 받들어 모셔라. 실패를 기회로 삼어라. 적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생각을 했으면 실천에 옮겨라.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고 발전시켜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무엇을 하든 꾸준히 하라.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기간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꾸준히 실천해야 성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정주영과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 말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백음성이 부르는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